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은 DOE 중에서도 클래시컬 디자인을 주제로 해서 1시간 20분 정도 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그 메일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는데요. 다 받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오늘 주제는 그 이제 DOE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DOE 결과를 분석하는 핀 모델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제 그 메인 주제인 클래시컬 점프에서의 클래시컬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 배우는 것으로 오늘 세미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DOE 일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우거나 또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눠드린 요 점프의 저널 파일인데요. 요 부분에 여기 지금 여기 네모 부분을 아웃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뒤에 안에 내용이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해서 세부 내용을 펼쳐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DOE 일반에 대해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DOE 실험 계획법이라는 말을 쓸 때 사람들이 이제 실험과 실험 계획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씩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험의 목적과 실험 계획의 목적을 혼동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또는 조직에서 실험을 하는 것은 실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상황에서 주요한 인자가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것. 이게 이제 일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내지는 최종적인 목적은 최적화하는 것. 최적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 최종 결과치, 그러니까 반응치 Y를 최적화하는 팩터들의 최적 조건을 설정하는 것, 그게 이제 최적화라고 볼 수 있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모델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험의 목적은 이제 스크리닝과 최적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실험 계획의 목적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하면 실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 로직, 이게 이제 실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실험 계획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방법인 실험 계획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프 메뉴 기준으로 제가 한 조금 이제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 주요 인재를 선별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최적화하는 한다는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뭐 제조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요 인재를 선별하는 스크린과 최적화의 각각의 목적에서 점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로 삼는 이제 주로 배우자 하는 DOE 관련해서는 DOE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요 인재 선별과 최적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좀 불충분할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표는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의 목적과 실험 계획의 목적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점프에 있는 DOE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OE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DOE 밑에 보면 카스텀 디자인, 오그멘트 디자인, 그다음에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클래시컬 등등등 이렇게 플랫폼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르게 여기 우측 세 번째에 있는 뷰 클릭해서 점프 스타트 눌러서 여기 밑에 좀 보면 DOE라고 있습니다. DOE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점프 DOE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이 좀 돼 있고, 이걸 제가 다시 요약해서 그 이렇게 그 점프 DOE 플랫폼에 있는 메뉴를 간단하게 여기에 두 페이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된 클래시컬 디자인, 그 중에서도 좀 주로 많이 쓰는 요 정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DOE 두 번째 세미나 커스텀 디자인에 대해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한 요런 커스텀 디자인, 오그멘트 디자인, 그 다음에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요 세 가지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DOE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봤어요. 우리가 그 기본적인 용어가 이제 리스판스 반응치, 우리가 실험의 결과 최적화하고자 하는 대상 이런 게 리스판스가 되죠. 그 다음에 팩터, 우리가 보통 인자라고 하는 것 또는 프리딕트라고 하는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팩터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실험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온도라는 팩터에 대해서 실험 수준을 뭐 100도, 110도, 120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그게 100도, 110도, 120도가 팩터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 3개, 3레벨 이렇게 되죠.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실험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개념이 메인 이펙트, 주요가, 그 다음에 교호작용, 그 다음에 그 인자의 메인 이펙트 중에서 반응치 Y에 대해서 가지는 관련성이 곡률로 나타내는 곡률 효과, 커베이처 등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 그 메인 이펙트, 인텍션, 곡률 효과에서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그 한 단계 나아간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실험계획법 책에 보면 뭐 DOE 5대 원리 또는 뭐 5대 용어, 5대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실험계획법 책이나 아니면 일반 통계학 책에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이제 영어로 제가 컴파운딩, 레플리케이션, 랜더마이제이션, 오소고널티 블락킹 되어 있는데 잠시 한 30초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왼쪽에 있는 5가지 개념들이 어떤 것을 해당되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는 다른 인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험 순서를 그 무작위 랜덤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의 결과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복 실험을 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반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락, 그 다음에 직교화, 그 다음에 뭐 교락,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험 계획법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어서 제가 그냥 요 5가지 용어를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고, 이 개념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그 메인 이펙트 주요가하고 그다음 교호작용 인텍션이라는 건데 제가 나눠드린 요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요 링크에 된 부분을 같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아주 간단한 이제 그 실험 결과에 해당되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요. 실험 인자가 X1, X2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인자 2수준에서 4번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X1, X2 인자 각각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을 이제 메인 이펙트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저장해 놓은 것에 여기 메인 이펙트라고 된 부분의 왼쪽 연두색 삼각형을 클릭하면
그 두 인자의 y에 대한 메인 이펙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x1 값이 변해도 y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x1은 주요한 인자라 보기 어렵겠죠. x2는 마이너스 1에서 1로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의미 있게 내려가니까 x2 입장에서는 x2 입장에서 보면 y 입장에서 x2는 중요한 y 입장에서 x2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 인자의 y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메인 이펙트 주요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클릭해 보면 우리가 그 두 인자의 서로 조합된 효과를 이제 인터액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그 x1의 그 y에 대한 효과가 x2가 마이너스 1때하고 1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이럴 때 우리가 y의 관계에 대해서 x1과 x2는 인터액션, 교호작용이 또는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는 메인 이펙트와 더불어서 인터액션을 당연히 감안해서 분석해야 되고요. 이제 실험 계획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 계획법에 대해서 점프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메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 우측 제일 상단에 헬프 클릭해서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튜토리얼 혹시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은 자습서를 보시면 여기 밑에 DOE 튜토리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점프의 DOE 플랫폼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살펴볼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프 안에 DOE 샘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군데 다시 들어가 있는데 둘 중 하나만 보면 헬프의 밑에서 세 번째 샘플 데이터에 보면 여기 왼쪽 다섯 번째에 보면 그 DOE와 관련된 샘플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나중에 그 클릭해서 그 DOE 관련된 학습을 하실 때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DOE를 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적인 관점에서 자원이 점프 홈페이지 등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전에 그런 것들 좀 모아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요. 이따가 세미나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 그 점프 홈페이지 내 DOE 관련 내용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 3개, 그 다음에 조금 어드밴스한 것 몇 가지 올렸었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면 DOE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학습 라이브러리 내에서 DOE를 설명하는 내용, 그 다음에 DOE 입문 키트 등등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OE는 한글로 얘기하면 실험 계획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을 잘 하기 위한 계획법인데, 이 DOE를 잘 하기 위해서는 DOE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리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점프 메뉴 기준으로 보면 DOE 결과를 해석하는 점프의 메뉴는 애널라이즈 핀 모델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따로 한번 깊게 배울 수 있는 세미나 시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DOE를 배우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애널라이즈 핀 모델 방법은 우리가 통계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 다중회귀 또는 다별량 회귀 분석이라는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주요 인자 선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메뉴가 Analyze PY by X잖아요. 그죠? 요거는 하나의 인자하고 하나의 Y를 가지고 규명하는 그런 회귀 분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순, 심플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이별량 회귀, X 하나, Y 하나니까 이별량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분석하는 것은 다중회귀, 다별량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 인자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 또는 다별량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또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서 여기 analyze py by x에서 구현되는 이별량 회귀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다중 회귀를 로직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다별량과 이별량의 기본적인 차이는 인터액션 때문입니다. 교호작용, 인자 간의 상호작용, 교호작용, 인터액션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예제 파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 링크되어 있는 파일 중에 fitness.jmp라는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요 데이터는 여기 중간에 있는 억시라는 게 그 y 인자고 나머지 여기 성별부터 나머지 7개 변수가 x 인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 py by x에 가서 분석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7개 인자를 다 분석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analyze py by x에 들어가서 여기 옥시라는 인자가 y 인자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 7개 인자가 x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산진도나 도트플롯이 뜨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빨간색 역삼각형 클릭해서 뭐 아노바나 또는 회귀분석 같은 걸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기 analyze py by x에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낼 수 있는 결론은 그 이별량 회귀입니다. 그렇죠? 이별량 회귀 분석이니까 이 특정한 인자가 여기 x축에 있는 인자가 y에 대해서 중요한 인자이냐 아니냐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따져보는 게 이별량 분석이죠.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가 그 인자 간의 교호작용, 인터액션을 포함해서 DOE 실험 계획 결과를 분석할 때는 Analyze 핀 모델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oxy라는 변수가 그 반응치 y고 나머지 여기 7개가 x인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요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analyze 핀 모델에 들어가서 억시가 y인자고 그 다음에 여기 7개가 x인자죠. x인자인데 여기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또는 이제 DOE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여기 보면 영어로는 이제 construct model effect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add만 이렇게 7개 인자를 선택을 하고 add를 클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7개 인자의 메인 이펙트 주 효과만 고려해서 반응치 y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겠다 이런 그 가정이 돼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7개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호작용을 감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개 인자가 직선의 y에 대한 관련성이 영향도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선의 효과까지도 뭐 감안해서 분석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컨스트럭트 모델 이펙트 하단에 있는 매크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풀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그 모든 교호작용 지금은 이제 팩터 인자 7개니까 7인자, 2인자 교호작용부터 시작해서 7인자 교호작용까지를 모두 감안해서 분석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팩토리얼 2 디그리는 이제 자유도 개념인데 여기 보면 디그리 2라고 적혀 있잖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뭐 3, 4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2를 적고 매크로에서 이제 팩토리얼 2 디그리를 선택을 하면 2인자 교호작용까지 감안하겠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인자 이상의 교호작용은
그 유의미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분석의 대상에는 메인 이펙트하고 이인자 교호자 경우만을 포함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럴 땐 이렇게 팩토리얼 2 디그리를 선택을 하면 이인자 교호작용이 되죠. 제가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7개 주요가하고 뒤에 보면 이인자 교호작용까지 감안된 뭐 이렇게 모델 이펙트가 구성이 되죠. 이제 요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 X인자의 Y에 대한 영향도가 곡선의 영향도까지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커브 H, 우리가 보통 곡률효과 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분석하겠다고 하면 매크로에서 여기 리스폰스 서피스를 클릭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 7개 선택하고 주요가만 살펴본다는 전제하에서 단순히 애들을 클릭하겠습니다. 애들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분석 방법을 옵션을 선택하는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그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런을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 여기 이펙트 서머리에 보면은 7개 인자의 그 개별 영향도, 그러니까 반응치 Y에 대한 개별 영향도가 그 p-밸류, 그리고 p-밸류, 그 다음에 p-밸류의 역함수 값인 로그 월스 값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런타임이 p-밸류가 제일 작으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예를 들면 RST 펄스라는 팩터는 그 p-밸류가 0.89 정도니까 y에 대해서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 계획 결과를 해석한다면, 요 예제가 실험 계획 결과라면 우리가 이제 그 최적화하는 거고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인자를 모델 최적화의 범위에서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할 때는 이렇게 한 개씩, 반드시 한 개씩 그 제거를 해 나가면서 그 p-밸류나 로그로스 값에, 특히 익숙하신 p-밸류 값의 변화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7개 중에서 3개 정도를 제거하고 나니까 나머지 4개 인자는 p-밸류가 거의 0.05 이하 정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4개 인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인자의 y-값에 대한 그 프로파일을 보려고 하면은 상단에 여기 리스폰스 억시 왼쪽 옆에 빨간색 역삼각형 눌러서 팩터 프로파일링에서 프로파일러 그렇게 해보면 여기 이제 4개 인자 각각이 그 y-값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도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 x 인자가 어떠한 값을 가질 때 y-값이 이렇게 커지느냐 작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 그 4개 인자의 y-값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모델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리스폰스 상단에 여기서 빨간색 역삼각형 눌러서 estimate에 들어가서 show prediction expression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수학적인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반응치 y는 97 플러스 마이너스 0.1 곱하기 ag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수학적 모델의 분석 결과를 세이브하고 싶으면 이렇게 빨간색 역삼각형에서 세이브 칼럼에서 뭐 이렇게 그 프리딕션 포뮬러 같은 걸 누르면 여기에 그 모델에서 만들어진 그 값들이 이렇게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그 다른 세미나를 할 때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사전에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요 핀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DOE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핀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걸 보시면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제가 그
매달 저희 홈페이지 보면 그 제가 매달 만들어서 올리는 만슬리 유저 가이드라고 있고 여기에 보면 그 2019년 5월 달에 점프 TOE 1에서 핀 모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7일 날 2주 뒤에 그 주요 인자 선별을 위한 점프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세미나를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핀 모델에 대해서 오늘보다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계획의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단에 다시 그 점프 메뉴에 들어가서 DOE 이렇게 해서 보면은 DOE에 첫 번째 카스텀 디자인이 있고 오그멘트 디자인이 있고 그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세 개까지는 다음 주 그 DOE 세미나 시간에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클래시컬 디자인. 보통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음, 보통 통계학 체계, 실행계획법 체계는 있는 것과 동일한 포맷이기 때문에 텍스트북 디자인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 밑에 있는 투 레벨 스크리닝, 그 다음에 리스폰스 서피스 디자인, 풀 팩토리얼, 믹스 디자인, 다구치 어레이 이렇게 5개 중에서 밑에 있는 2개는 조금 내용이 좀 난해하고 활용도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설명을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 빠뜨렸습니다. 이거 빠뜨렸네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클래시컬 디자인의 밑에 있는 요 5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저번 메뉴에서 보신 것처럼 클래시컬 디자인은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요 5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실행계획법 책 같은 걸 보면 5가지 실행계획법 종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혹시 점프가 아닌 그 실험 계획법이 들어가 있는 DOE가 들어가 있는 다른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그 소프트웨어의 그 DOE 밑에 그 DOE 그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5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글로 보면 완전 배치법, 부분 배치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5개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그 실험은 영어로는 풀 팩토리얼, 한국말로는 완전 배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인자의 모든 수준에서 실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 배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벡터가 2개고 그다음에 벡터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레벨 조건이 2개라면 2 곱하기 2, 그 4가지 조건에서 다 실험을 하면 풀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그게 풀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크리닝 실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엔 옛날 명칭으로는 프랙셔널 팩토리얼 디자인 뭐 일부 시시법 이렇게 말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앞장에서 본 여기 풀 팩토리얼 실험은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인자 수가 늘어나면 실험의 횟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 2인자 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실험의 횟수는 총 필요한 실험의 횟수는 2의 인자 개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자가 10개인데 모두 2수준씩 실험을 한다면 총 필요한 실험의 횟수는
이해 쉽성이 되니까 실험 횟수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적당한 로직에 의해서 우리가 2분의 1씩 실험을 횟수를 줄여가면서 실험하는 방법을 일부 시지법, 프랙셔널 팩토리얼 디자인, 요즘은 그냥 통칭해서 스크리닝 디자인 이렇게 부르는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 실험의 두 가지 목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크리닝과 최적화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완전 배치법하고 일부 시시법 같은 경우는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에서 주로 쓰고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 반응 표면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Response Surface Design이라고 보통 뭐 RSD 보통 또는 여기 디자인 대신에 메스드 또는 메스달러지라는 표현을 쓰면 RSM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 완전 배치법에다가 회귀 분석을 로직을 걸었어. 그리고 회귀 분석 로직을 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은 실험 포인트에서 중심점하고 축점이라고 하는데 엑시얼 포인트 등을 실험에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그 최적 조건을 찾는 이런 이제 반응 표면 실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혼합물 실험 같은 게 있어요. 혼합물은 말 그대로 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각각 몇 퍼센트로 섞었을 때 뭐 품질이 제일 좋으냐, 재료비가 제일 쌌냐, 맛이 제일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실험을 이제 혼합물 실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다구치 실험이라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구치 실험의 기본 개념 중에는 그 SMB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 능력 같은 걸 키우면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엔진 능력은 시그널, 소음은 이제 안 좋은 일종의 부작용이니까 그걸 노이즈라 해서 시그널 나누기 레이시오. 그러니까 여기 글자 틀렸네. 시그널 나누기 노이즈에서 이것을 SMB라고 그랬어. SMB를 뭐 최대로 하는 어떤 조건을 찾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실험 디자인이 이것을 만든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다구치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클래시컬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그 클래시컬 디자인의 투 레벨 스크리닝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속형 인자가 3개 있고 모두 다 2레벨이고 그 다음에 범주형 인자가 4개 있고 그다음에 모두 다 2레벨인 그러니까 7개의 인자가 있는데 7개의 인자가 있는데 전부 다 2레벨 2수준 실험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실험을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DOE의 클래시컬의 2레벨 스크리닝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y 값이 있을 거고요. 그죠? y 값. 그래서 그냥 뭐 이게 y 값이 이제 수율이다. 있다 그러면 뭐 수율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y 값 특성을 정해야 되죠. y 값이 우리가 클수록 좋은 값이 있고 지금 수율처럼 그다음에 어떤 디펙트 어떤 코스트처럼 작을수록 좋은 값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타겟 값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되겠죠, 그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만약에 어떤 스펙 내지는 관리 범위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값에 대해서 그렇게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팩타의 레벨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예를 든 것처럼 연속형 이수준 세개라면 여기다가 점프해서 보통 입력을 할 때는 모델링 타입이 같은 것끼리를 이렇게 모아서 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팩타가 세개고 연속형이 세개니까 여기 연속형 3개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4개짜리 2레벨이니까 여기다가 4개인데 범주형 2레벨이다.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익숙하듯이 그 변수명 옆에 모델링 타입이 다르게 아이콘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실제 실험하는 레벨의 값들을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를 클릭을 하면 여기 그 스크리닝 디자인에서는 2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스크린 타입에 보면 영어로 보면 이제 여기 프랙셔널 팩토리얼 디자인 여기 이제 그 부분 배치법이고 그 부분 배치법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메인 이펙트 그러니까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메인 이펙트만 보는 실험을 설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메인 이펙트만 보는 실험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컨티뉴를 누르면 그 지금의 팩터가 7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최소의 실험 수는 일반적으로는 그 팩터 수 플러스 1이거든요. 팩터 수 플러스 1이니까 이거 7개니까 8개가 최소 실험이 되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계산해 준 디폴트 실험은 12번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허락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실험을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험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미니멈 8번 실험으로 우리가 그 실험 디자인을 구성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해서 메이크 디자인 클릭하면 실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론이 구성이 되겠죠.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실험 순서를 랜덤화 할 거냐 디폴트는 랜덤화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메이크 테이블 클릭을 하면 이런 이제 실험 계획 그 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험을 해서 여기다가 결과를 입력을 해서 아까 우리 그 배웠던 그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그 우리가 실험을 디자인하다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할 사항이 있다든지 실험을 잘못했다 그러면 빼가면 되는데 빼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적어놓았던 예시 중에서 2번째 예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컨티뉴 눌러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금방 봤던 것은 메인 이펙트만 고려하는 스크린 디자인을 본 거고 만약에 메인 이펙트만 고려하는 실험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부분 배치법 일부 실시법으로 실험을 하고 싶으면 요거 이제 우리가 팩터 수가 7개니까 완전 배치법을 하면 2의 7승 실험이 되겠죠. 2의 7승이면 128번 실험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일부 실시법, 부분 배치법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컨티뉴 누르면 여기 보시면 그 풀팩토리얼로 했을 때 실험 128번 반 주르면 64번, 반 주르면 32번, 뭐 이렇게 더 주르면 16번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부분화해서 부분 배치법, 일부 실시법을 할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16번 실험하는 걸 선택했다 그러면 컨티뉴 누르고 아까처럼 메이크 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내가 했던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 계획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살펴본 것은 이제 우리가 2레벨만 있을 때의 그 실험 설계하는 걸 봤고요. 만약에 2레벨이 아니고 다른 레벨, 이 수준이 아니고 다른 수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벡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실험 디자인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2레벨짜리 연속형 벡터가 11개가 있고 그 뭐 4레벨짜리 범주형이 2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애널라이즈 스크리닝에 들어가서 DOE의 클래시컬의 2레벨 스크리닝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티뉴스 2레벨이 11개니까 여기 11개 컨티뉴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4레벨짜리 범주형 2개라면 범주형 2개
다음에 4레벨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팩타가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컨티뉴 누르고 필요한 실험 수 선택을 하고 이제 메이크 디자인해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샘플, 우리가 실험을 했다고 가정하고 실험 결과가 다 포함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험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과 해석에 보면 FLR paste.jmp라는 샘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는 9개가 팩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는 스트렝스가 반응치 Y입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특히 스크리닝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Analyze Distribution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Analyze Distribution 들어가서 모든 팩터 그리고 반응치 Y 선택하고 그 히스토그램 only를 눌러서 계속 확인해 보면 이게 전부 다 이 수준이니까 스크리닝 실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러보면 우리가 이제 점프의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인자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어떤 레벨을 가질 때 Y 값이 더 커지냐 작아지냐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대충 이렇게 눌러보면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여기 플라워가 화이트일 때는 스트렝스가 값이 좀 크고 그죠? 크고 여기 플라워가 홀일 때는 여기 스트렝스가 값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플라워가 어떤 중요한 팩터라는 것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버릇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본분석에 들어가 보면 요 표 자체는 이제 그 지금 보는 요 데이터 탭은 여러분들이 입력하거나 어디서 불러온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DOE에 클래시컬의 2레벨 스크린이 들어가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 여기 칼럼에 보면 그 항상 이렇게 DOE 그 디자인하면서 만든 그 칼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는 여기 왼쪽에 자동으로 생성된 요 모델을 클릭하면 바로 우리가 Analyze Pin 모델에 하는 메뉴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Y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9개의 그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예에 대해서 본 것처럼 메인 이펙트만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런하면 이렇게 보면 9개 팩터의 중요도가 이렇게 이펙트 썸머리라는 그 이름하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인자를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나가겠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삼는 기준인 유의수준 95%, 유의수준 5%, p-value 0.05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줄여 나가다 보면 뭐 요 정도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지금 리퀴드 같은 경우는 p-value 거의 0.05인데 이거는 뭐 실제 데이터라 하면 이 그 최적화 대상에 또는 스크리닝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스크리닝 실험이니까 이 정도 p-value는 또 실험이라는 게 실험 자체도 오차를 가지니까 이 정도 p-value를 가지면 우리가 중요한 팩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그 팩터가 스크리닝 되는 거죠. 중요 9개 중에서 6개를 제외하고 세 가지 주요한 팩터가 스크리닝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프로파일링 같은 걸 해보고 싶으면
리스폰스 스트렝스 왼쪽에 빨간색 삼각형에 들어가서 벡터 프로파일링 자, 요거 좀 되어 있죠. 이거는 샘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그 리퀴드 값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 이제 리퀴드 같은 경우는 연속형 데이터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플라워나 타입 같은 경우는 범중 데이터니까 이렇게 레벨 1, 2 뭐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그래서 실험 벡터에 각각의 어떤 수준을 가질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크리닝 실험 하나의 예시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스크리닝 실험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스크리닝 실험이잖아요. 이제 옛날 이름으로는 이제 그 부분 배치법 내지 일부 실시법이라고 한 실험인데 목적 자체가 스크리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자의 2레벨 그 모든 인자에 대해서 2레벨 디자인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게 일반적인 뭐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 배치법, 풀 팩토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은 어떤 방법을 해봤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반응치나 팩타에 대해서 정리해둔 그 점프 테이블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로드할 수 있어요. 불러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리액터 리스판스하고 리액터 팩터라는 이름으로 반응치하고 그다음에 팩터를 한번 이렇게 파일을 링크해서 한번 둘 다 열어보겠습니다. 반응치 팩터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반응치를 보면 퍼센트 리액트라는 이름 하에 그 로우 리미트, 어퍼 리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치의 특성은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클수록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팩터 같은 게 보면 이렇게 5개의 팩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2개씩의 값을 가진 그러니까 2레벨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풀 팩토리얼 디자인을 하니까 2의 5승이 되니까 32번 실험하는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거를 실험을 만약 이런 이제 팩터하고 반응치에 대한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요거를 불러와서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2개의 파일은 제가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떠 있으니까 이 2개의 파일을 지금 그 여러분들 PC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리액 그 2개를 세이브 에즈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죠. 저장을 해놔야 불러올 수 있으니까 둘 다 여기 저렇게 세이브 에즈에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따라 하실 분은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 풀 팩토리얼 디자인에 들어가서 실험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애널라이즈를 많이 쓰니까 좀 버릇이 돼가지고 DOE의 클래시컬의 세 번째 있는 풀 팩토리얼 디자인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y 값하고 여기 인자 팩터 값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저장된 점프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불러오느냐? 여기 보면 풀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빨간색 역삼각형을 눌러서 그 여기 보면 로드 리스판스 로드 팩터라고 있죠. 그죠? 불러오는 거. 반응치하고 팩터라. 그러면 로드 리스판스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 제 같은 경우에 바탕화면에 그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터 리스판스.jmp인데 이거를 오픈하면 여기 불러오지면서 여기 딱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팩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로드 팩터에 들어가서 그 팩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팩타나 반응치에 대해서 이렇게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로드 불러와서 실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배치법이니까 지금 보면 팩터 5개 이 수준이니까 2의 5승 32번 실험하는 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컨티뉴 누르고 컨티뉴 누르면 여기 이제 아까는 설명 안 드렸는데 추가적인 옵션이 몇 개 있는데 실험 순서에 대한 부분 일반적으로 랜더마이제이션 랜덤 설계니까 그냥 랜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실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중심점에서 실험을 몇 번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중심점이라 하면 예를 들면 여기 피드 레이트는 10, 15고 캐탈리스트는 1, 2니까 또 12.5, 1.5에서 실험하는 게 중심점, 센터 포인트 실험이 되겠죠. 그리고 넘버 오브 레플리케이트 여기서는 넘버 오브 레플리케이트는 반복 실험인데 지금 요거는 그 5개 인자 2 레벨이니까 전체 하면 32번 실험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1을 집어넣고 만약에 메이크 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60, 64번 실험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반복 없이 그러니까 반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반복 없이 그냥 요 2의 5승 32번 실험을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영역을 놔두고 메이크 탭을 하면 이렇게 32번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계획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실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그 결과를 넣고 나중에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험 디자인을 한 이제 실험 결과 그 데이터 테이블을 제가 링크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그 react 32 run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 5개 인자 2레벨 32번 실험에 대해서 실험 이제 그 해서 결과가 이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요 테이블 자체가 그 점프의 DOE 로직을 이용해서 만든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면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요 모델을 그냥 모델 왼쪽에 있는 연도제 삼각형을 클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애널라이즈의 핀 모델에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반응치 Y하고 그 여기 모델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효과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메인 이펙트 그리고 이렇게 2인자 교호작용까지 포함된 완전 배치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나눠드린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매크로 풀 팩토리얼, 뭐 퍼스널리티, 스텝와이즈, 스타핑 룰 이런 것도 좀 적어놨는데 요거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지금은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핀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옵션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만슬리 가이드 저희 그 홈페이지에 있는 만슬리 가이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런을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 여기처럼 그 이펙트 서머리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효과 그러니까 주 메인 이펙트하고 교호작용에 대해서 p-밸류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지 않는 인자니까 p-밸류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거를 하면 돼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트레이트라는 인자는 p-밸류는 0.57인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뭐 삭감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삭감 모양이 들어가 있다는 뜻은 제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트레이트 자체의 메인 이펙트는 p-value가 0.57로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스트레이트가 포함된 인터액션,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측에 뭐 이렇게 삭감 표시가 있으면 걔는 안 중요한데 걔가 포함된 어떤 교호작용 또는 자기보다 훨씬 더 고차의 교호작용이 더 중요한 경우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게는 그런 리무브 하면 안 되고요.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개씩 리무브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점퍼 같은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거한다는 것은 개선을 할 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제거해 나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제거할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P별로 0.05 기준으로 아주 이렇게 샤프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드디어 스트레이트까지도 빠지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5개가 P별로 값이 거의 0이니까 아주 중요한 팩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메인 이펙트 3개하고 교호작용 2개가 중요한 요인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회색 구간이 요새 회색 구간의 뜻은 이제 실내 구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인자들 간의 교호작용만 조금 더 상세한 그래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제일 위에 여기 빨간색 역삼각형에서 팩터 프로파일링에서 프로파일러 말고 밑에 있는 인텍션 플러스 클릭해서 보면 여기 이제 팩터 간의 인텍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게 평행이 아니면 이제 인텍션이 있고 완전히 직각으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인텍션이 아주 심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막 평행도 아니고 상당히 크로스하기 때문에 인자 간에 교호작용이 꽤나 있다. 그래서 교호작용을 반드시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풀팩토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고요. 만약에 아니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스크리닝 디자인하고 풀팩토리얼 디자인은 아무래도 이제 실험의 2가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인 주요 인자를 선별하는 차원에서 선별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험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실험의 2번째 목적인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반응 표면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반응 표면 실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풀팩토리얼 디자인을 했던 것처럼 여기 반응치 테이블하고 팩터의 테이블을 이렇게 제가 링크해 놨어요. 2개 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바운스 리스판스 열어보고 바운스 팩터 한번 열어보면 바운스 리스판스는 스트레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로우 리미트는 350, 어퍼 리미트는 550. 그 다음에 리스판스 그거로 매치 타겟, 그러니까 매치 타겟이니까 요 350의 5과 550의 사이에 있는 450이 이제 타겟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50과 550은 아마도 추정컨대 허용치, 그러니까 톨러런스 스펙이라고 아마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팩타를 보면 이렇게 3인자의 2레벨씩 되어 있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반응 표면 실험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 테이블이
여러분들 PC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저장되어 있어야 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세이브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여기 파일 세이브 에즈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놓죠.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그 로드에서 실험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DOE의 클래시컬의 여기 두 번째 리스판스 서피스 디자인에 들어가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리스판스 서피스 디자인 왼쪽 옆에 있는 여기 빨간색 역상키 눌러서 첫 번째 로드 리스판스 클릭을 하면 아까 어떤 거 있죠? 바운스 리스판스 이렇게 오케이고 그 다음에 그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 하면 로드 벡터 바운스 벡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반응치하고 벡터가 그 반응이 되었으면 반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응 표면 실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반응 표면 실험은 또 몇 가지 그 세부적으로 그 디자인의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스타일은 이제 박스 펜킹이나 센트럴 컴포지트 뭐 이런 등의 실험인데 이런 것들은 구분하는 방법들은 좀 실험계획법 책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리기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반응 표면 실험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센트럴 컴포지트라고 이거 보통 이제 한국말로 중심합승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실험을 아마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티뉴 누르면 우리가 이제 어, 축점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랜더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반응 표면 실험이니까 기본적으로 센터 포인트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반영된 중심점 그다음 여기서부터 추가하고 싶으면 2가 아니고 중심점을 몇 번 더 추가하고 싶으면 요 숫자를 고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메이크 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반응 표면을 할 수 있는 그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지겠죠. 실제 실험했다고 가정을 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바운스 데이터라고 링크나 로고를 클릭을 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세 개의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 테이블 패널에 모델 옆에 연동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여기 Analyze Fit 모델에 들어가는 결과와 똑같은 이제 실행 윈도우가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근데 체크하셔야 될 게 여기 뭐 결과치는 이렇게 선택돼 있고 여기 이제 컨스트럭트 모델 이펙트에 보면 여기 이제 RS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리스판스 서피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인자에 대해서 리스판스 서피스 공률 효과를 보기 위한 그 반응 표면 실험으로 이것을 실험을 했고 반응 표면 실험 로직을 걸어서 이제 실험 결과를 해석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밑에 끝까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각 세계 인자 간의 그 교호작용, 인텍스 세 개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리카 곱하기 실리카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제곱 2차 함수 형태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그 이제 여기 DOE 메뉴에서 들어가서 실험을 디자인하면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있는데 이런 제조 데이터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 세 가지 팩터에 대해서 반응 표면 로직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 개 선택을 하고 반응 표면 로직으로 공유력까지 감안해서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매크로를 눌러서 여기서 리스판스 서피스를 클릭을 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들어가겠죠.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Y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run 하면 이제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이제 p-value 값을 보고 remove에 나가면 뭐 두 개 제외하니까 전부 다 0이네요. 그죠? 나머지 값들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중요하다는 뜻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그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하단에 있는 프리딕션 프로파일을 보시면 실리카 변수하고 서퍼 변수는 그 이 함수 형태가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변수는 반응치 y, 스트레치에 대해서 곡선의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레인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서 보면 이펙트 서머리에 보면 실레인의 제곱항은 아까 우리가 그 유효하지 않다, p-밸류가 높다고 해서 제외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졌고, 그래서 이렇게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인자가 어떤 조건일 때 이 스트레치 y 값이 최적화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족도 함수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 만족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살펴보냐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 여기 왼쪽에 삼각기 눌러서 그 optimization and desirability에 maximize desirability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족도 함수에서 계산된 그 옵티멀 포인트가 결정이 돼요. 옵티멀 포인트가 결정이 되니까 최적화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카, 설퍼, 실레인이 각각의 요런 값을 가질 때 각각 뭐 0.947, 1.97, 57.03의 값을 가질 때 스트레치가 우리가 아까 그 디자인할 때 매치 타겟 45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질 때 450이 된다. 뭐 이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움직여 가면서 어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당연한 거고, 그죠? 이게 하나를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실리카를 움직였는데 옆에 있는 설포나 실레인 그래프가 왜 같이 움직이냐? 이거는 얘랑 요 우측에 있는 두 개 가지 간에 뭐가 있죠? 인터액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액션 전혀 없다면 안 움직이겠죠. 인터액션 움직이니까.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인터액션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게 이제 그 반응 표면 실험, 그러니까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반응 표면 실험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 스크린 디자인, 풀 팩토리얼 디자인, 리스폰스 서피스 디자인, 그러니까 점프 메뉴로 보면 DOE에 클래시컬에 있는 위에 세 가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점프 본선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그 자주 활용되는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그 투 레벨 스크리닝 디자인, 그 다음에 리스폰스 디자인, 그 다음 풀 팩토리얼 요 세 가지가 주로 활용되어서 아마 활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제 조금 그 카스텀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그러니까 DOE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질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여기 핀 모델 등을 포함을 해서 인자 선별을 위해서 점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세미나를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 못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별도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커스텀 디자인을 제가 왜 별도로 만들었냐 하는 것 관련해서 점프 실험 계획법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해서 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건 제가 깜빡하고 블로그에 못 올렸어요. 이따가 오늘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를 살펴보면서 오늘 세미나를 조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이게 이제 우리 점프의 DOE 플랫폼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본 요 클래시컬 디자인의 요 몇 가지 기능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스크린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그 우리 실제 상황은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DOE 방법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실험 계획 방법이 RSM, 반응 표면 실험인데 반응 표면 실험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모든 팩터가 연속형 변수여야 돼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소재의 종류 세 가지 이렇게 있으면 반응 표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험 인자의 조합된 조건에서 어떤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어떤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 어, 어떤 인자하고 어떤 인자가 그 몇 퍼센트의 조합된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그 어떤 환경 규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삼 제품 이런 제품은 인삼이 기본적으로 뭐 그 법에서 정하는 일정 퍼센트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하나의 제약 조건이거든요. 그 밑으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도 의미가 없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실험 순서는 기본적으로 랜덤하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장비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랜덤하이제이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 등등 여기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클래시컬한 디자인 오늘 말씀드린 클래시컬한 디자인 방법은 좀 융통성 있게 반영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프는 그런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점프는 굉장히 플렉시블한 실험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요런 5가지 정도 우측에 보이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5가지 정도의 예, 특징과 장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 요 5가지를 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그, 그 DOE의 첫 번째 메뉴가 커스텀 디자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커스텀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실험 디자인이라든지 그 어떤 제약 조건 같은 걸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프 DOE 메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메뉴가 커스텀 디자인이고 점프 DOE 하나 상징적인 메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스텀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점프에는 또 오그멘트 디자인이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 실험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2차 실험 또는 추가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때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와 관련되는 일종의 순차적 실험 계획에 대한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그멘트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실험이 스크리닝 실험, 전통적인 스크리닝 실험 부분 배치법인데 이 부분 배치법에는 우리가 에서는 뭐 약간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등등의 약간 문제점이 좀 있어. 문제점 내지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스크린 디자인의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런 한계들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그 스크리닝 실험이 한 5, 6년 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줄여서 DSD,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크린 디자인의 한계를 보완한 DSD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를 사전에 그 검정력이나 예측 분산 등의 관점에서 조금 이제 살펴보는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실험인자들의 산포를 반영해서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어떤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가지 내용들 중심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드리면 그 실험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E의 가장 기본적인 DOE 실험 기획법을 할 수 있는 DOE의 클래시컬에 들어가서 그 스크리닝 디자인, 그 다음에 레스폰스 러피지 디자인, 풀 팩토리얼 디자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그 채팅창에 그 댓글로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세미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